러브 FM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 (103.5) SBS 러브 FM 라디오 북카페에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9시까지 독서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이 꼭 읽어야 할 고전 필독서를 들려드리는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사마천 원작 김원중 역자의 사기입니다. 중국을 넘어 동양 역사서의 근간이 되는 작품으로 거대한 역사인 동시에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고찰을 담은 불후의 명저입니다. 라디오 드라마 사기에서는 사기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인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는 과정부터 민초였던 유방과 항우가 과연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 나라를 세우는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천하를 사로잡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이 만고 불변의 진리를 담은 드라마 사기 12번째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항우군은 장안이 농성하고 있는 극원성에서 떨어진 남쪽의 진을 치고 작전을 짜고 있었다. 항우는 장안을 가볍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신중했다. 항우에게는 큰 고민이 하나 있었다. 거럭존에서 포로된 10만여 진나라 군병들의 식량 문제였다. 범증사부, 장군들은 포로들을 죽이자고 하는데 안 됩니다. 죽이면 안 됩니다. 포로들에게 먹일 식량이 문제 아니오. 굶길 수는 없고 어떻게 하든 조달해야 합니다. 첩보를 들으니 유방군이 관중을 향해 조금씩 전진하고 있다지 않소. 이러다가 유방군이 먼저 함양성으로 돌진할지도 모로. 우린 서둘러 장항군을 짓누르고 관중으로 쳐들어가야지요. 항장군은 회왕이 먼저 관중을 함락시킨 장군을 왕으로 봉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걸리십니까? 우리가 극원성을 칠 때 포로들이 우리 등 뒤에서 들고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오. 무기도 없는 포로들인데 만약 들고 일어나면 그때 죽이시지요. 범증사부가 포로들을 감싸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감싸는 것이 아닙니다. 천하대세가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장안이 무모한 싸움을 하지 않고 투항에 올 수도 있는데 포로들을 죽인다면 적은 절망한 나머지 분통을 터뜨리며 사기가 충천할 것입니다. 범증사부의 말도 일리가 있어. 한편 극원성에 농성 중인 장안은 무의미한 싸움에 부하들을 끌어들여 목숨을 버리게 할 것이냐는 사마은의 말에 흔들렸다. 그리고 숙고에 들어갔다. 조고는 군사들이 따르던 백기 장군, 몽염 장군 같은 명장도 모두 죽였다. 부하들의 목숨을 생각하라는 사마은의 말 속에는 항우군에 잡혀있는 포로들의 목숨도 있다. 장안은 투항할 것을 결심하고 항우군에게 그 뜻을 전했다. 항우는 은허라는 숲에서 만나자는 통보를 했다. 장안 장군, 무릎을 꿇지 마시고 칼을 차시고 편하게 앉으십시오. 항장군, 나는 투항한 사람이오. 장항 장군의 전술은 따를 자가 없습니다. 나는 장군을 존경합니다. 지는 장한 장군의 전공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진리의 싸움에 싸울 수 궁정에서의 죄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환관종으로는 나라의 충신들에게 죄를 씌워 죽이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야 장한군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장한 장군은 지금부터 투항한 20만의 진군 상장군이 되어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서쪽으로 진군해
함곡관을 돌파하고 관중 함양성으로 진격할 것입니다. 유방은 용모가 준수한 헌헌 장부였으나 창칼을 들고 선봉에서 적진으로 뛰어드는 무사가 아니었다. 그러나 유방군의 진영에는 활기가 넘치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포용성이 있어 부하들의 결점이나 죄는 안 보고 장점이나 공훈을 취하는 따뜻함을 지닌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유방이 가진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었다. 항우군이 거록의 장안을 치려고 동쪽으로 출진했을 때 유방군은 관중으로 가는 서쪽으로 진군하고 있었다. 회왕이 있는 팽성을 떠나 처음으로 맞닥뜨린 것이 진군이 진치고 있는 창읍이었다. 장군, 창읍성을 칩시다. 소하야, 창읍성은 성벽이 견고하고 지키는 진군도 많은 성 같은데 칠 수 있을까? 군사들이 추워서 떨고 있어. 옷도 식량도 무기도 필요하니 쳐야지요. 옷이나 식량을 털기 위한 공격이라니 우리가 비적이냐? 나는 군사들 보급품을 책임진 병참이라 비적질도 해야지요. 그래, 좋다. 공격하자. 성문이 열리네. 어이, 적들이 뛰쳐나온다. 싸웁시다, 장군. 공격하라! 적을 무찔러라! 공격! 공격! 그러나 미처 응전할 태세를 갖추지 못한 유방군은 개미떼처럼 흩어져 패주했다. 패주한 유방군은 고양이라는 작은 고을로 흘러들어갔다. 고양은 반란군이 읍성을 점령하고 있었다. 4천여 유방군은 들판에 막사를 치고 유방은 고을 지주의 사랑방을 숙사로 쓰고 있었다. 소녀 후안이 장군님께 문의드립니다. 아니, 네가 누구냐? 소녀는 이댁 주인이신 탁공의 진려입니다. 탁공의 진려가 어인일로? 탁공께서 장군님은 초나라를 위해 용맹스럽게 싸우시는 상승장군이시니 잘 매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냐? 아니, 그런데 어찌하여 진려를 보내실꼬? 진려지만 아비 엄이 잃은 소녀를 거두셔서 하녀로 부리고 있습니다. 하녀라. 후안이라 했느냐? 예. 소녀가 하녀라서 기분이 언짢으십니까? 그럴 리가 있느냐? 소녀의 아비는 유생이었는데 진나라 현령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혹독한 현령놈. 생기신 품이 여색을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라? 탁공께선 상승장군이라 했지만 장군님은 창읍에서 진군에게 패해 도망쳐온 패장이란 소문이 자자하더이다. 맹랑한 처자로구나. 싸움이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것이지. 농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알았느니. 아니, 그런데 저기 떠다 놓은 물은 무엇이냐? 소녀와 연락의 밤을 지새우지 않으시렵니까? 연락이? 그래서 떠다 놓은 물입니다. 전진으로 더러워진 다리를 씻으셔야지요. 어허, 그래. 다리를 씻어주려고? 예, 다리를 여기 담그셔요. 손이 섬섬목수로구나. 아니, 누구시여? 여기기 어른께서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여기기? 탁공이 만나보라 하던... 이 어른은 유생이시고 고을에서 덕망 있는 분입니다. 너는 나가 있거라. 예. 유공, 나는 나이도 많고 유공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러 온 장자이요. 진군을 치는 장군이라면
발을 물에 담근 채 맞이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질 않소. 예. 제가 몰라 배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됐어. 편히 앉아 내 말을 들어보시오. 유공은 이 근처에 진류성을 낳았시오. 진류성? 모릅니다. 거기에 먹을 것이 있어. 먹을 것이? 그 성에는 진이 이 지역의 곡물을 거둬서 쌓아둔 창고가 있는데 나는 그 성 안에 내통하는 자가 있어. 그 자가 알려주는 경비가 허술한 성벽으로 심야에 부하들을 잠입시켜 성문을 열면 진류성은 함락시킬 수 있어. 4,000명 부하들을 배불리 먹여야 진을 이길 거 아니요. 여기기 어른을 제 객으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도 힘이 돼주십시오. 유방은 한밤에 진류성을 습격해 함락시키고 수비병들은 모두 유방군 군사로 편입시켰다. 그리고 창고의 식량은 군의 병참으로 쌓았다. 유방 진영에 식량이 쌓였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유민군이 모여들어 유방군은 불어났다. 유방군은 계속 서쪽으로 진군해 개봉성을 공략해 했다. 개봉 서쪽으로는 진의 곡식 창고가 있는 도성이 많아 그 최전선인 개봉성에는 진의 대군이 주둔하고 있었다. 예상대로 개봉의 방어가 공고해 유방군은 이를 처부수고 앞으로 진군에 나아갈 수가 없었다. 그때 장량이 돌아왔다. 유 장군, 소인 장량이 돌아왔습니다. 장량 돌아왔구려. 참 잘 돌아왔어. 근데 한나라의 진군은 어찌하고 돌아온 것이요? 한의 진군을 쫓아내고 한나라 왕을 다시 세웠어? 아직입니다. 여기 개봉에서 질척거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한의 진군 선멸은 다른 장수에게 맡기고 달려왔지요. 장군의 관중 공략이 급선무 아닙니까? 잘 왔어. 이 난공불락의 개봉을 상장군 장량이 함락시켜 주시오. 예? 저를 상장군으로? 저는 그런 대역을 맡을 감이 아닙니다, 장군. 지금 임명했소. 장량이 개봉성 공격을 지휘할 상장군이요. 개봉 공격은 우리 군사의 희생이 큽니다. 개봉은 이대로 버려두어야 합니다. 아니, 개봉은 버려둔다. 그게 무슨 뜻이오, 상장군? 남쪽에 작은 도성들부터 공략해야 합니다. 아니, 남쪽으로 가면 관중은 더 멀어지지 않소. 우린 서쪽으로 진군해야지요. 남쪽 도성들의 진군을 쳐버리면 개봉은 지원군이 없어 고립될 것입니다. 아하, 남쪽을 쳐버린 연후에 개봉을 치자. 그렇지. 또 우리가 도성들을 점령하면 진군의 무기를 많이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또 작은 성들을 무찔러 연전연승해야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자신감을 우리 군사들에게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 그 자신감이 모자라 개봉을 쳐부수지 못하고 있어. 우리가 작은 성들을 하나씩 점령하는 이삭줍기 작전으로 승전가를 부르고 있으면 뿌리난 진군은 대군을 이끌고 와서 한판 승부 결전을 벌이려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거록에서 항우 장군이 해치운 것과 같은 쾌승으로 유방군의 무서운 기세를 적과 항우군에게도 알리는 것입니다. 훗날 작전의 귀재로 이름을 남기게 되는 장량을 유방이 만난 것은 패현에서 현령을 죽이고 오합지졸로 반란군을 조직해 인근 도성의 진군과 싸우고 있을 때였다. 아직 항량 군사가 되기 전이었다. 제발로 찾아온 장량을 소화가 유방에게 데리고 왔었다. 잘 왔어. 어디서 왔어? 이 난세의 유민이요. 나는 한나라 사람 장량이라 하오.
한나라 사람이 왜 날 찾아왔어? 말을 하자면 깁니다. 내 아버지 장평은 한나라가 진에 멸망당했을 때 도해왕의 승상이었어. 그때 어린 나는 아버지가 진군에게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유린되는 것을 보면서 이를 갈았어. 반드시 이 보복을 하리라. 어허, 한나라 귀족 출신인 줄 모르고 결례를 했어. 자, 이리 올라오시오. 됐습니다. 진군과 싸우기 위해 찾아온 것 같은데 지금 기세 좋게 진군과 싸우고 있는 진승을 찾아가서 힘을 보태주지 왜 날 찾아왔어? 찾아갔지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진승이 패전을 하고 도망친 날이었지요. 유랑민들에게 장수를 찾는다 했더니 유아무개를 찾아가라 해서 왔소. 나는 아직 장수가 아니요, 그저 반란군의 우두머리일 뿐이요. 병사를 모아 진군과 싸우면 군이고 그 군을 지휘하면 장수지요. 그대는 진나라가 지배하고 있을 때 무엇을 했소? 스승을 찾아 공부를 했소. 진시황에게 복수하기 위한 공부였소. 검술 같은 것을 공부한 것이요? 병법을 공부했지요. 스승 태공망 여상이 육도병법을 가르쳐 주었소. 이놈은 진짜다. 그 병법을 유장군에게 일러주고 싶소. 장량은 내 객으로 우리 군영에 머물러 주시오. 구장이라는 자리를 드리죠. 구장은 작전회의에 참석할 수가 있어. 어떻소, 장량 구장? 한편 항우군도 서쪽 관중을 향해 진군하며 신안에 이르렀다. 이때 항우군은 거록전 이후 합류한 제후국들의 군사를 합쳐 40만의 대군이었다. 그리고 장안이 이끌고 있는 진군 포로들이 20만이었다. 이 포로들을 유민들로 구성된 제후국 군사들이 학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항장군, 포로들이 웅성거립니다. 어젯밤 초병이 포로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포로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반란을 일으키자는 소리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반란? 놈들이 맨손으로 우리 40만 대군에게 어떻게 대항하겠다는 것이요? 진군은 본시 강군이라 포로가 돼 있어도 제후국 유민군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맨손이라도 20만의 새를 믿고 날뛸 수 있습니다. 제후국 군병들이 포로들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요? 제후국 유민군은 징병과 노역으로 강제 징발된 분풀이로 진의 포로들을 밤이면 몰매를 안기고 죽이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무엇이? 유민군은 한이 많지요. 그나저나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이대로 저들을 끌고 관중으로 가면 저들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을 못합니다. 장한과 장사 사마은, 도의 동해는 필요한 사람이니 포로들과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경포 장군과 의논해 경포군이 포로들을 처리하게 하시오. 그날 밤 경포 장군의 10만 군이 산등성이에서 자고 있는 포로들을 삼면에서 포위하며 급습했다. 패닉에 빠진 포로들은 비어있는 산 한쪽 면을 향해 엎어지며 내달았다. 그리고 20만 포로들은 깊고 깊은 절벽 아래로 떨어져 모두 죽었다. 장량의 작전은 맞아떨어졌다. 장량이 도성을 하나씩 쳐부수어 버리자 진군은 참을 수가 없었던지 양웅 장군을 총수로 임명하고 야정군을 편성하게 했다. 양웅 장군은 모든 도성의 군사들은 백마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진군은 성을 지키는 군사들밖에 없었다. 장군, 이제 우리 군은 백마로 쏜살같이 달려가야 합니다. 백마로? 거긴 평야 아니요, 상장군. 첩자를 놓아 적정을 살폈더니 적장 양웅이 야전군으로 우리와 싸우기 위해
진군을 백마로 집결시킨다 합니다. 도성들의 진군이 차례로 집결해 10만 야전군을 편성하기 전에 우리 군이 달려가서 박살낼 것입니다. 진군의 허를 찌르는 전략인가? 우리 군 10만, 진군 10만이 부딪히면 우리도 피를 많이 흘려야 하고 승패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천하를 집어삼켰던 강한 진군입니다. 유방군이 달리고 달려 백마로 들어섰을 때 진군의 수여는 5만가량이었다. 유방군의 장수들은 장량이 지시한 전략에 따라 양동작전, 포위작전 등으로 진군의 대타격을 안겼다. 진의 양웅 장군은 뜻하지도 않은 초군의 기습으로 패전하자 소수의 병력만 데리고 인근 고구로 도망갔지만 양웅의 도피 행로를 예상하고 기다리던 유방군 예비대가 나타나자 양웅 장군은 단신으로 곡식창고 관창이 있는 영양성으로 도망가 숨었다. 한편 초나라의 도부로 삼은 팽성에서 회왕의 처소에 우의가 왔다. 항우 장군의 우희 소저하니요. 어인일로 과인을 찾아왔소. 장군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 왔었사옵니다, 전하. 황 장군의 소식을? 예, 전령이 전하는 장군의 안부 소식에 전하께 아뢰어야 할 일이 있사옵기에 전하를 찾아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요? 장군은 지금 40만 군사를 이끌고 진의 도읍 함양을 향해 서쪽으로 진군하고 있다 하옵니다. 항 장군도 관중으로 진격하는구려. 유방 장군도 관중으로 진격 중이라 하오. 하온데 진군 중에 데리고 가던 진군 포로가 반란을 일으킬 기미가 있어 모두 죽였다고 하옵니다. 포로들을 죽였다. 얼마나 죽였다고 하오? 20만이라 하옵니다. 20만! 20만을 모두? 포악한 진시황도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백성을 몰살한 짓은 안 했다고 들었소. 6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나라들의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안긴 진시황의 업보이옵니다, 전하. 진시황의 업보? 항우 장군은 진나라를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옵니다. 그 포로들을 살려두면 진나라가 다시 일어나는 힘이 될 것을 우려해 장군이 결단한 것으로 생각되옵니다, 전하. 허나 항 장군은 냉혈이요. 장군은 차가운 분이나 그 마음속에는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초나라를 강하고 견고한 나라로 재건하기 위한 뜨거운 피가 끓고 있사옵니다. 그것은 과인도 알고 있소만. 장군은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불덩어리가 되어 적진에 돌진하고 그 불길에 몸을 살라 제가 되기를 바라는 분이옵니다, 전하. 진나라는 망할 것이요. 과인은 관중 함양 궁궐에 첩자를 두어 내정을 탐문하고 있어. 그 첩자가 전하는 말에 의하면 진의 마지막 보루이던 대군을 유방 장군이 격파하자 궁궐은 공황에 빠졌다 하오. 조고에 가려 사태의 절박함을 몰랐던 2세 황제 호해가 그 대패는 만국의 조짐이라며 패장 양웅 장군을 죽이고 조고를 힐책하니 조고가 황제를 죽일 것이라는 소리가 권례 자자하다는구려. 항우 장군의 대군이 관중으로 진군하는 것을 알고 있을 조고가 무엇인가 음모를 도모할 것이옵니다. 지금의 기세로 보아 유방 장군이 먼저 함양에 입성할 것 같소. 관중에 누가 먼저 입성하든 항우 장군이 진나라를 멸망시킬 것이옵니다. 출연 송도영, 최상기, 이윤현, 김일, 윤성혜, 이상훈, 최정호. 해설 박일, 극본 이관석, 음악 이춘화, 기술 강성민, 연출 박건삼, 류철민. SBS 러브 FM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 오늘은 사마천의 사기
12번째 시간 함께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사기 13번째 시간이 방송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와 함께합니다.